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또 여러분과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하루 한번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인간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 두 번째는 어려울 때 여러분을 혼자 버려둔 사람. 세 번째, 여러분을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은 사람.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기에 평생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어려울 때 여러분을 혼자 버려둔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기에 그의 이기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으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은 뭐냐? 여러분을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뒤에서 내 험담을 하면서 나의 평판을 해줬다든가 내 비밀이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려 가지고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은 그 세월이 흘러서 그가 나에게 행한 악행의 기억이 희미해졌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개과천선을 했다고 말하더라도 그의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 받았던 상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아픔을 잊고 그와 다시 가까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배신과 상처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을 버려둔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지는 못했을 망정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을 어려움으로 몰아간 사람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어려운 시기로 여러분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 잘 참고하고 인생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그러면 또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편하게 듣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네요. 알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6만전자 또 그런 이야기가 들고 있던데 6만전자 이제 올랐으니까 삼성이 20일 메모리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인해서 힘입어 가지고 5개월 만에 진짜 5개월 만에 6만전자 왔습니다. 야,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어?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삼성은 전날보다 1,700원 올라서 6만 200원에 거래 마쳤고 종가 기준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0월 15일 이후로 5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삼성 주가가 오른 이유는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당장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은 지난 17일부터 4거래일 연속 삼성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견인합니다. 이 기간의 총 순매수 금액은 1조 한 5천억 되겠네요. 특히 모건스탠리가 지난 18일에 단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영향이 크고 이 모건에서는 낸드 플래시 가격이 감산 효과로 반등을 하고 D램 현물 가격이 중국의 AI 설비 투자랑 이 관세 전에 구매 수요 등으로 이 상승하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봤습니다. 젠슨랑 엔비디오 CEO도 19일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그 기자 간담회에서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일 울트라에 삼성전자 5세대 HBM3E가 탑재될 가능성이 돼서 삼성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대신증권에서도 엔비디아의 그 GTC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삼성의 HBM 납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점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모건스탠리 투자 의견 상향 등의 호재가 더해지다 보니 어제도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이제 지속됐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뉴스죠. 그리고 레인보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20일 공시에 따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김용환 CFO를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데 1973년생인 김 CFO가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6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 2008년에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고 이후 삼성전자에서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사업부 지원팀 해외 지원, 콜롬비아 판매법인 관리 담당, 그 수원의 지원센터 경영 지원 부문 등을 지원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사회에서 이 재무 책임자가 합류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코스닥 상장 그 이후로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측은 김 CFO 추천 이유돼서 삼성전자 경영지원 부분에서 재직을 하면서 경험한 그 전략적인 사고와 재무의 건전성으로 당사 이사회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재무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후보가 3명으로 새로 선임을 하네요. 조규진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겸 국제로봇학회 부회장하고 차영훈 법무법인 카이 대표 변호사 그리고 김창익 그리고 이상회계법인 부대표가 충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로보틱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삼성전자 주가 사이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일반화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투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시가총액 1위 삼성이에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니까 24년 12월 결산했을 때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 소유주가 1423만 명인데 이 중에 주식 소유주가 가장 많은 곳이 삼성전자 567만 명이죠. 하지만 아무리 국가대표급 주식이라 해도 이제 묻어두면 돈을 번다는 건 통하지가 않더라. 삼성전자 주가 변동폭이 갈수록 커지다 보니까 주식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반도체랑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호황기하고 이 불황기라고 하죠. 이 불황기가 뚜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반도체 업종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을 알리는 신호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4년을 주기로 수요 증가, 반도체 가격 상승, 설비 투자 확대, 공급 과잉, 재고 조정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2010년 이후로 경기 흐름을 보면 상승 사이클은 대략 2년에 걸쳐서 나타났는데 하락 사이클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주가는 어떠냐? 반도체 주가는 보통 경기보다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입니다. 그 호황으로 보니까 수출이 들면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도 늘지만 주가는 수출 증가를 미리 반영을 해서 그 전에 오른다고 하네요. 결국 반도체 주가를 예측하려면 경기나 수출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지표를 알아야 하는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라고 합니다. 경기에 따른 수요의 변화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게 제품 가격이기 때문이죠. 이 밖에 경기 선행성이 있는 지표로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있어요.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핵심 반도체 기업 주가를 지수화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참고할 만하다고 합니다. 주가가 바닥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감산 발표랍니다. 감산. 지난 2019년 1월하고 그 2022년 10월이 그랬다고 하네요. 일단은 삼성의 주가 손자산 비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반대로 반도체 주가가 고점일 때 나오는 신호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제2차 인공지능 상승 사이클이 진입했다고 봅니다. 이 상승 사이클 초입에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어요. 지금을 상승기로 보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주가 사람 잡네요. 사람 잡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랐을 때 여러분들 탈출하고 싶은 데는 하세요. 오를 때 탈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도망갈 때 도망가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꼭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편안한 밤이 아니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